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인서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고요. 코드 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9일 화요일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오늘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캔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네, 오늘 뜬 뉴스가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 캔들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평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얘는 만약에 중기 추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상승, 그리고 이 고점을 찍은 이후로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도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평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 60분봉 위에서 놀아줄 때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는 마냥 하락 추세는 아니구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62평이 이때 이탈이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이때 한 4월달 이후로 62평의 문턱을 넘어본 적도 없고 터치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매수로서 동참하기보다는 그냥 관심 종목이나 아니면은 관종이나 아니면은 그냥 모니터링 정도만 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쨌든 어제 핵심 내용은 추세 반전에 대해서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되었다. 이런 저항 추세 돌파 이후에. 근데 이제 이런 추세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요건은 달성이 되었다. 이제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60선을 강하게 양봉으로 뚫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뚫어준다라고 해도 또 120선이라는 저항대. 그러니까 저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트 관점 보게 되면은 저항이 너무 많다. 근데 또 이렇게 저항이 많아도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저항이 많아도 얘는 뚫어줄 때는 그냥 뚫어주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셀리버리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끼는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트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60분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5위평, 12평, 22평, 120평,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62평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자리랑 똑같아요. 그냥, 이런 자리. 아니면은, 이런 자리. 그쵸? 비슷하죠, 그냥. 어쨌든 조금 저점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해줘요. 그 다음에 횡보를 하는데, 여기서 이 62평 밑에서 하락장악형 캔들이 떠요. 그러면 또 떨어지고. 잘 저점이 나오고 나서 횡보해주다가, 좀 반등해주더니 또 하락장악형이 떠요. 그러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네. 사실 62평 위에서 하락장악형이 뜬다는 건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62평 밑에서 하락장악형이 뜬다? 그러면 좀 약간 투심이 좀 흔들려요. 당연히 이제 흔들립니다, 이거는. 그냥 캔들이나 아니면 차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위협적인데,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차트가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한번 올려버린다? 반대로 그러면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결국엔 이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만들어주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 자, 이게 HTS 상에서도 다 나왔죠. 이데일리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8시 3분에 나왔었고, HTS 상에서도 여기에 다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뜨고 나서 뉴스 상당히 괜찮은데 오늘 좀 힘을 좀 줄려나? 힘을 좀 보여줄려나 했는데 오늘 지수가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일단 셀리버리가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가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뜨거운 관심 일줄 치고요. 이 치료제는 임상 일상 시작 전이지만 우수한 연구 결과에 최근 대량 생산 공정 기술까지 확보, 지난 3월부터 복수의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임상 일상 시작 전이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네.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이 파킨슨병을 가지고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상한가는 아니면 진짜 매수세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못해도 임상 이상 마무리 3상 IND 승인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일상 시작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셀리버리가 주식을 잘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 수출을 해야 되겠죠. 잘 협상을 잘 해서 넘겨야 되겠죠. 파킨슨병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이고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분비하지 못해 근육 운동의 명령을 전달하지 못한다.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성화 점화에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것도 파킨슨병 때문이다. 예, 그래서 셀리버리에 따르면 파킨슨병 치료 신약을 놓고 해외 제약사 두 곳과 기술 수출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 대상자는 10위권 글로벌 빅파마와 세계 100위권 북유럽 제약사다. 제약 전문 조사 분석 업체 코텔리스는 올해 글로벌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5조 7,625억 원. 이거는 딱히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코텔리스. 기사 볼 때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는. 자, 셀리버리 파킨슨 치료제는 뇌 속까지 약물 전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그쵸? 이걸 여러 차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신경선 질환은 단단하고 두개골 혈내장벽. 이 혈내장벽이 핵심인데 투과가 관건이다. 투과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하지만 셀리버리의 플랫폼 기술은 1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제조합 펩타이드가 약물이 BBB를 손쉽게 투과하도록 돕는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PBB 투과율은 3% 수준이다. 그래서 셀리버리 측은 우수한 실험 조건에서 10% 이상의 투과율이 여러 차례 보였고 귀뜸했다. DSTT가 놀라운 것은 병든 세포를 끝까지 찾는 효과를 지녔다는 점이고, 이 관계자는 뇌 속으로 들어갈 병든 세포를 끝까지 찾아낸다며 약물이 A세포에서 B세포, C세포, D세포로 옮겨가며 병든 세포를 찾아 치료한다라고 강조했고, 이어 반면 기존 전달 기술은 약물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더라도 질병 타깃이 없으면 다른 세포로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못하고 분해된다라고 비교했다. 그러니까 셀리버리 주주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이다. 세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을 만한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압니다. DST를 이용하면 특정 단백질이 부족해 걸리는 대부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세포가 필요한 단백질의 전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고, DST의 신경세포 활성화 단백질을 실어 뇌 신경세포까지 보내면 도파민이 분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파민 분비 능력 회복으로 파킨슨병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방식으로 파킨슨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했고, 이 연구 결과는 18년 4월 유명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돼 파킨슨병 치료제 분야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연말 임상 일상 진입, 기술 수출 가격은 최소 1조 거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올 연말 RCP 파킨 글로벌 임상 일상을 진행할 예정. 임상약 대량 생산 실패로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이 됐는데, 신약개발팀장은 원래 치료제 단백질 생산은 힘들다며 최근 임상시험과 독성시험을 커버할 수 있는 대량 공정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대량 생산이, 그렇죠? 네. 대량 생산이 완료되면 연말쯤엔 글로벌 임상 일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ICP 파킨 위탁 생산 업체는 미국의 KBI, 그 이후 글로벌 3대 CRO인 쿠방스, 독성시험을 전담할 예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치료제는 최소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셀리버리 유사 기업인 디날리 테라피틱스는 지난 2013년 BBB 투과 기술 플랫폼에 대해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독일에 있죠. 11조 원 규모 라이센싱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젠은 지난해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1비 종료 이후 계약금 5억 6천만 달러, 6,330억 원, 계약금이 세네요. 지분 투자 1,256억 원을 디닐리에 건넸다. 펩티드림 역시 지난해 17년 뇌 속 약물 전달 플랫폼 얀센과 1조 2,800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보면은 11조 원이에요. 11조 원. 11조 원에 대해서 계약금이 6,330원,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1조 원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11조라고 하면은 계약금이 있고 그리고 뭐 일상 만약에 이 바이오젠이 일상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11조 중에서 얼마를 주고 2상이 들어간다 또 얼마를 주고 3상이 들어간다 또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NDA가 해가지고 이제 약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또 최종적으로 11조 그 다음에 그 약이 나온 것에 대한 로열티까지 합산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계약건이 아니 계약건들은 그렇죠. 그 신약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1조 원을 다 받지 못한다 한 번에. 그리고 계약금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실제 여기서 지분 투자 이런 게 이제 계약할 때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 수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서 재료의 강도나 이런 그런 기술 수출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기술 수출하기 전까지는 뭐라 해야 되나? 기술 수출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상 일상이 가시화되면 기업 가치는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분석을 했고 현재 글로벌 제약사 두 곳과 기술 수출 협상 중이지만 ICP 파킹 가치를 낮게 측정하면 자력으로 임상 일상 진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헐값에 파킨스병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해외 제약사에 넘길 일은 없을 것이다. 돈은 많이 받으면 기술 수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권에 있어서 아마 2월달인가? 2월달에 녹십자 랩셀이 머크사랑 했었죠? 2조 원짜리였나? 그쵸. 녹십자 랩셀이 아티바랑 한 게 2조 1천억 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녹십자 랩셀을 제가 리뷰를 하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날이었어요, 이날. 이날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보이시죠? 이때 그 대주주가 던져버렸어요. 대주주가 던져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녹십자 랩셀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가 왜 여기서 기술 수출권이 나오나 했어요. 저는 너무 짜증났던 게 자, 보세요. 이 트렌드. 여기 트렌드 걸칠 때, 저항선으로 걸칠 때 기술 수출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거시기 한데. 뭐, 예를 들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 얘가 잘 올라가다가, 이런 구간에서 저항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데를 돌파하고 나서 기술 수출권이 나온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60자 랩셀로 비교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60자 랩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아쉬운 거죠. 그 타이밍 자체가. 그러니까 셀리버리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얘가 좀 한번 여기는 뭐 다른 이슈로 뭐 코로나가 되었든 그런 이슈로 한번 여기 뚫어주고 나서 여기서 좀 쉬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빵 터트려야 이 기업 셀리버리란 기업 주식 잘하네 이 생각에 할 수 있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요. 전 주식하는 관점에서는요. 이런 걸 이제 끼라고 하는 거죠. 끼. 이 종목이 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판단할 때는 결국에는 이런 걸 기업에서 언제 이렇게 공시하고 이런 부분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뉴스는 상당히 괜찮은데 기대감을 좀 실을 수 있는 뉴스는 맞죠. 다만 아직까지는 좀 저항대에 걸린 부분들 저항대에 걸리는 부분들은 있죠. 그냥 이평선 볼 때는 딱 하나만 보세요. 나는 기준이 뭐 예를 들자면은 난 61선이 아니라 난 21선이 기준이다. 그럼 딱 이거 하나만 틀어놓고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고 이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만 거래하겠다.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트레이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평선을 깔아놓는 거 그러니까 많이 깔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일단은 그냥 근데 이평선 배열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배열을 돌려놓는지 그런 건 또 참고하다 보니까 같이 볼 필요는 있는데 단순하게 트레이딩하는 게 짱입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갭이 좀 떠듣긴 했는데 그래서 갭이 뜨면은 이 녀석이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근데 갭이 떠도 이런 종목은 좀 공략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트렌드는 돌파 이후에 갭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0만 8,900원 라인은 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10만 8,900원 정도 10만 9천원 라인을 좀 기준으로 잡고 보지 않을까 트레이더들은 여기를 좀 돌파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회복해준다 그런 시점에서 좀 진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네, 아무튼 뭐 조금 시장이 뭐 나쁘진 않아요.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데 어쨌든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9점 매물대 다시 한번 테스트해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진 것 같고요. 근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또 고가를 돌파할 때 그 다음에서야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차트는 뭐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슈가 뜨면은 따라 붙어서 매매하면 되니까요. 이슈가 뜨면은 뭐 기술 수출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나오든 네, 재료는 또 있죠.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 네, 네이버에서 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하시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자신이 필요한 버전에 맞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시장 주도주라고 하죠.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들을 좀 빠르게 네,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도 저희가 제공하니까 네, 당연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